자, 이번에는 학습평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이 포문에 대해서 실력을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죠. 다음과 같은 순서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림을 보니까 순서들을 보니까요. 조건을 판단해서 조건이 참이면 명령문 1이고요. 거짓이면 명령문 2를 수행하는 것. 자, if, 조건, else 문이 되겠죠. 그죠? 자, 조건이 참이면 명령문 1. 자, 아니면, 그 외면 else면 명령문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if 문을 활용한 그런 순서들하고 볼 수가 있겠죠. 보기를 한번 보죠. 1부터 10까지 합계를 반복하여 구하는 것. 이거는 조건문이 아니고 반복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니어를 보면 A가 5 이상이면 A에 5를 더하고 A가 5 미만이면 A에 5를 뺀다. 이거는 바로 if else문이 되겠죠.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디귿 어떤 수를 입력받아 양수이면 합을 구하고 엄수이면 절대값을 구한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경우죠. 그죠? 있을 수 있는 경우와 조건을 판단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경우니까 디귿도 옳은 내용이고. 자, 리얼을 보죠. 아침에 일어나 휴일이면 학교에 가지 않고 휴일이 아니면 학교에 간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자, 이것도 if, else 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프로그램에서 입력값이 만일 때 출력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우선 변수를 하나 선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money라는 변수를 long 형태로 선을 해줬고요. k도 역시 long 형태로 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money에는 input 박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input 박스를 통해서 받았는데 받았던 값을 bar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 bar로 바꿔줬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입력한 값이 여기 있는 10,000원이라는 뜻이죠. 그죠? 10,000원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하겠죠. if문을 썼습니다. if 구조를 봅니다. else and if. 자, 요걸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자, money가 20,000보다 크다면 k는 0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else죠. 그런 경우에는 k는 3,000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프린트를 할 때 이 프린터문은 여러분들이 폼창에 나타나는 폼창의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는 자, money 값에다가 k 값을 더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10,000을 집어넣었으니까 10,000원은 자, 10,000원 20,000보다 작죠. 크지 않죠. 그러니까 k는 0이 아니고 else로 가서 k는 3,000이 될 겁니다. 이 3,000과 10,000과 3,000을 더한 것이 출력이 되겠죠. 프린트로. 그러니까 13,000이 결과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건이 20,000보다 작기 때문에 else 이후 문장을 수행해서 결과는 13,000이 된다는 것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점선 부분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본다면, 이 점선 부분을 조건문으로 표현한다면, 순서대로 표현한다면 if, else문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자, 3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위 2번 프로그램에서 점선 정력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money가 20,000보다 크다면, 이거는 지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money가 20,000보다 크다면 k는 0이고,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자, 여기는 money가 20,000보다 크다면 k는 0이고, 아닌 경우에는 k는 3,0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순서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볼까요? 3번을 보면 money가 20,000보다 크다면 k가 3,000원이고, 자, 아니면 k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money가 20,000보다 크다면 k는 0이고요. 자, 아닌 경우는 k는 3,000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 2번하고 여러분들이 봤던 2번하고 3번은 차이가 있습니다. 4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말 실수를 했는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k는 0인 경우, 즉 money가 20,000보다 크다고 했을 때 크면 k는 0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k는 3,000이라고 한 번 더 수행을 합니다. 틀렸죠? no인 경우도 3,000 수행하고, 결국은 k가, 자, s인 경우도 바로 money가 20,000보다 큰 경우에도
수행을 하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죠?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money가 2만보다 큰 경우에는 K는 0이고 아닌 경우는 3천원 요것만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5번도 한번 보죠. 5번을 보면 money가 2만보다 크면 K는 3천이고요. 아니면 K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은 money가 2만보다 크고 S일 때 실행문 K는 0이고요. No일 때 실행문 K는 3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private perform activity, 폼이 실행될 때 이런 뜻입니다. 자, 변수 하나 줬고요. A의 인풋 박스를 통해서 받았네요. 어떤 값을 받았는데 이 받은 값이 89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임대값이 89라고 했을 때 그러면 if 문은 중첩 if문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썼겠죠. 중첩 if문을 썼습니다. 90보다 크면 A를 찍고 80보다 크면 B를 찍고 70보다 크면 C를 찍고 자 60보다 크면 D를 찍고 그 외에는 다 F를 찍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89라는 것은 첫 번째 89를 90과 비교를 했을 때 얘 만족하지 않으니까 요 if문은 여기까지는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else if를 만나서 89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니다. 80보다 크죠. 그러니까 프린트 B를 출력한다는 것이죠. B를 출력하고 나서 나머지는 실행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else if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이 if문이 거짓인 경우에만 동작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89는 80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그거나 같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B를 찍고 이 프로그램은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선택지의 정답을 확인하면 바로 B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if 조건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나와 있네요. if 조건된 명령문처럼 한 줄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한 줄로 써버리면 and if 문이 필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면 어떤 수를 2로 나눈 나머지에 따라 홀수 또는 짝수를 판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자, D가 조건이 참인 동안 문장을 반복해서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복이란 말이 벌써 나왔죠. 이건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반복문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반복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을 정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 및 해설은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다섯 개의 if문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if문에 대한 학습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단순 if문은 조건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 조건이 참일 때만 특정 문장을 수행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건은 통상 논리식을 사용하고 값만 있는 경우 0이면 거짓으로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판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if else 문은 조건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 수행할 문장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중첩 if 문은 if 문 안에 또 다른 if 문을 포함을 시켜서 조건을 복합적으로 비교 판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경우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 중첩 if문은 아주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select case 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select case 문은 다음 시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if문에 대해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if문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